15번 도시가스 사용 시설인 배관의 내연력이 10m 초과 50m 이하일 때 기밀 시험 압력 유지 시간은 얼마인가? 원래 이제 시설이나 배관의 기밀 시험 정리하고 기밀 시험은 상용 압력의 1.1배 이것도 사용압력이면 최고 사용압력을 말하죠. 가스에서 나오는 상용압력의 뜻은 최고 사용압력을 상용압력이라고 한다. 1.1배 또는 얼마예요? 8.4kPa 중에서 높은 걸로 합니다. 근데 이제 배관 내부를 배관을 기밀 시험할 때는 배관 내부의 용적, 배관 내부의 용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10, 50, 50초가 그렇게 나누는데요. 10m 이하. 용적에 따라서 50, 24 이렇게 기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10m 초과 50m 이하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되죠. 10분 동안 기밀 시험을 한다. 공기 등 불활성 기체로 압력을 가한 채로 그대로 유지하는 걸 말하죠. 그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216번 가스형 금속 플렉시블 호스. 지금 이 뒷부분에 도시가스 마지막 문제까지가 이제 한 15문제 정도 남았는데 다 거의 다 짜투리식 문제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 건축물 내부에 건축물로 이렇게 노출된 가스 배관은 일반적으로 금속관, 압력 배관용이라든지 가스용 그 배관용 이런 걸 사용하는데 건축물 속으로 매설이 가능한 게 동관, 스테인리스관,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 세 가지였죠. 그 중에서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1번 먼저 연소용으로 사용하는 것. 연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소 기구에다 연결할 거예요. 연소용 호스일 때는 최장 길이가 3m래요. 3m. 알겠죠? 근데 연소용으로 연소기구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스를 공급하는 그냥 배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배관으로 하는 거, 배관용으로 사용할 때는 50m 이내입니다. 50m 이내. 두 번째로는 이제 길이가 아무래도 주름이 져 있으니까 플렉시블 호스는 주름 져 있는 스테인리스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주름 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스테인리스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허용 오차가 있어요. 길이 하는 허용 오차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를 해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능에서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 텐데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좀 위아래가 조금 다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이 216번은 가스금속 플렉시블에 대한 호스 설명으로 틀린 거 나머지 다르죠. 호스 최대 길이는 1000mm 이내로 한다. 1000mm면은 10m인데요. 10m니까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죠. 3m, 50m 둘 중에 하나인데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디에다 많이 쓰이니까 금속 플렉시블 호스가 순간 연소기, 가스 순간 온수기라든지 가스 보일러 이런 데에 마지막 연결되는 관으로 쓰입니다. 보통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쓰이는데 그게 대부분 뭐야? 연소용이라는 거죠. 그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배관용 이런 단서가 없으면 일단 연소용으로 간주를 하시고 일반 호스는 금속
플렉시블 호스든 고모스든 LPG 사용 시설에서 고모스도 호스 길이가 3m 이내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연소 기기로 연결된 호스는 3m 이내다. 알아두시고 217번입니다. 217번. 도시가스 사용 시설 중 호스 길이는 연소기까지 몇 미터예요? 그렇죠. 연소기까지. 이랬으니까 연소액이죠. 3m 이내로 하고 호스는 중간에 T자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T자 이용. 218번. 가스보일러 공통 설치 기준에 설명을 틀린 것. 가스보일러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17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보일러 설치에 대한 공통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라. 두 번째로는 지하실이나 반지하실에는 설치 안 됩니다. 알겠죠? 원칙적으로 지하실이나 반지하실에서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첫째, 밀폐식 보일러예요. 밀폐식 보일러는 어떤 걸 말하냐면은 급기와 배기를 실내에서 취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구조상으로 연소기구가 있으면은 여기서 불을 뗄 때 필요한 공기도 실내에서, 타고나면 연소가스도 실내로, 이렇게 되면은 개방식이라고 해요. 개방식. 근데 탈 때 필요한 공기는 여기서 출하는데, 타고나면 연소가스는 별도의 환기시설로, 배기시설로 뽑아내는 것. 이런 것은 반밀폐식, 그렇게 말해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필요한 공기도 외부에서 들여오고 뭐예요? 타고나면 연소가스도 외부로 빼내고, 이런 것은 밀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밀폐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팬이 달려있는 것, 여기에 팬이 달려있어, 양쪽 다. 그럼 강제 급기, 강제 배기, 강제 급배기 방식, FF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기는 팬이 달려있는데 배기, 나가는 것은 자연 배기식으로, 이렇게 자연 배기식,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보일러에서도, 당연히 전용 보일러실에서 자연 배기로, 공동 아파트 같은 데 공동 배기구에 자연 배기로 하고, 급기는 이렇게 실내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밀폐식 보일러는 하나고, 두 번째, 급기하고 배기 시설을 갖췄어요. 갖추고 있어. 급배기 시설을 갖춘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된. 원초적으로 밀폐식 보일러는 실내 공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반밀폐식조차도 급배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보일러실이라면 가능하다, 이런 소리예요. 알겠죠? 급배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하실이나 반지하실 설치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전용 보일러실에는 환기팬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환기팬을 강제로 설치하지 않는데, 연소기기 자체에 달려있는 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환기팬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연소기기하고 상관없이, 연소기기가 있으면 여기가 별도로 상관없이 또 이 팬이 달려서 뽑아내는 경우에요. 그렇죠? 저는 보일러실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급기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급기, 배기
하면서 환기팬만 있으면 여기 공기가 빨려나가죠. 빨려나면 여기가 공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것을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압이라고 해요. 보일러실 안쪽이 부압이 형성이 되면은 산소도 부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연소기가 불완전히 연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기팬은 설치가 안 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걸로 보면은 설명이 전용 보일러실을 반드시 환기팬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압 형성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환기팬을 설치하지 않는다. 환기보다도 배기 시설, 급기 시설 이런 것을 갖추는 게 낫죠. 밖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연소가스만을 배기가스만을 밖으로 빼내는. 219번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에 따라 반드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 조치를 해서 기밀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것. 가스보일러하고 연통, 즉 배기통하고 접속이 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반드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 조치해야 돼요. 이번에 일산화탄소 노출돼서 가스보일러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보일러 본체를 보면은 이렇게 위쪽에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연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통하고 연결되면 여기 내열 실리콘 어때요? 싹 마감해서 주면은 뺑 둘러서 마감해서 새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말해요. 접속 부위를. 220번 가스 사용 시설인 가스보일러 급기 배기 방식에 따른 부분으로 틀린 거. 급기 배기 방식으로는 반밀폐형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강제배기식, 그 다음에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 이렇게 있어요. 반밀폐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배기가 있고 강제배기가 있다. 반밀폐형은 실내에서 연소형 공기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완전히 밖으로만 배출하는 거예요. 실내에 배출하는 게 아니고 그 배출할 때 자연적인 통풍력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하면 자연 배기식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팬으로서 강제로 배기 팬으로 뽑아내면은 강제 배기식 이렇게 말하죠. CF 방식은 대부분 요즘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보일러라기보다는 CF 방식은 주로 이제 순간온수기 같은 소형 순간온수기에는 CF가 있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없죠. 대량의 공기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러는 FE 방식이거나 강제로 팬을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다. 아니면 아예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강제 급배기식 FF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FF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벽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은 보일러가 가령 이렇게 벽걸이입니다. 벽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기가스가 나오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강제로 빼겠죠. 그래서 배기가스 나가는 것도 이렇게 팬이 달려 있어요. 속에가. 강제로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형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소형 공기가 들어오는데 여기다 이중간을 이렇게 씌워요. 씌워서 여기는 막혀 있고요. 여기는 뚫려 있죠. 공기가 여기로 들어와서 이 부분이 안쪽에서 이렇게 하고 연소형 공기가 흐르는데요. 알았죠? 그러면 배기가스는 나가고 들어오는 공기는 옆에 사이드로 들어와서 에일이 같이 되면서 이걸로 흡입이 돼요. 이해되셨죠? 이러면은 전혀 섞이지가 않죠. 연소에 필요한 공기도 바깥에서 취하고 배기가스도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실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급배기라는 것을 빨아들이는 것도 소형팬, 나가는 것도 소형팬이 있어서 강제로 빨아들이고 강제로 내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강제 급배기 FF 방식이라고 해요. 자, 밀폐형으로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강제 급배기 방식을 씁니다. 응?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 배기식 이런 건 없어요. 이해하셨는가요? 밀폐형으로 되는데 자연 배기식은 없고요. 강제 급배기 방식. 221번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에 따라 반밀폐식 가스보일러의 공동 배기 방식에 대한 기준을 틀린 것.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전용 보일러실이 있으면은 굴뚝으로 이렇게
한쪽에 통로가 되는 공동 배기구를 설치를 해요. 전용 보일러실 옆에 외벽이 이렇게 완전히 아파트 위에 옥상까지 뚫려 있는 배기구 통로가 되는 공동 배기구라고 해요. 이런 거.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공동 배기 방식을 취합니다. 1번 공동 배기구의 정상부에서 최상층에 가장 위층에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보일러의 역풍 방지 장치 대부분 열려 있는데 하단까지 거리가 5m일 경우에는 공동 배기구에 연결할 수 있다. 4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공동 배기구에 연결시킨다. 그 다음에 그 이하일 때는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배기구를 외부 빼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아파트 옥상에 보면 공동 배기구가 딱 끊어진 게 아니라 쭉 올라와 있죠. 층고보다도 옥상 층고보다도 더 혹시나 올라와가지고 배기구가 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4m 이상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천정 높이를 생각한다면은 뭐 한 1.5m 요 정도 어깨 높이 정도 설치됐다면은 위층까지 1m 여유가 있다면 보통 2, 3m 이상 돌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기구가 보통 아파트 그렇게 건물들 돼 있죠. 아시죠? 아파트 옥상 보면 옥상 이렇게 가면 보면은 이렇게 쭉 배기구가 건드리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돌출되어 있다. 마지막 옥상 층에서 최상층에 있는 거주민의 전용 보일러실에서도 역시 공동 배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 층에서 공동 배기구로 연결된 보일러 수가 2대 이하다. 그래서 층층이 마주보고 엘리베이터 내리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굳이 마주보고 가운데를 통로로 사용해서 연결하는 거죠.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아파트들이. 세 집은 연결 안 돼 있고 한 집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거실도 구조도 이렇게 꼭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펼쳐놓은 것처럼 대칭으로 되어 있고 전용 보일러실이 가운데 공동 배기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란히 대칭 되어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하나 가지고 어때요? 양쪽 집 이렇게 공통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시설에 관련된 설비에 관련된 기준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아이디어 낸다고 해서 막 디자인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왜 다 똑같이 저렇게 생겼을까? 맨날 다 두 집 이렇게 마주보고 생겼어요. 희한하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왜? 2대 이하로 하라고 했잖아요. 2대 이하. 그러면 세 집 연결하면 한 집은 돌아가면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보일러 사용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옥상 또는 지붕면에서 공동 배기구 톱 계부부 하단까지 수직 높이는 최소 1.5m 이상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식에 관련된 또 기둥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죠. 그렇죠? 복잡한 부분이라 우리가 한 문제 나왔는데 자세히 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복잡한 기준은 뭐예요? 나이 설치할 때 이 기준 코드집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참조하면 되겠죠. 실제로 설치할 때는. 뭐 라번이 왜 틀렸느냐? 공동 배기구에는 화재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화 댐퍼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공동 배기구에는 방화 댐퍼를 설치하지 않아요. 배기통에 이런데. 왜냐하면 뜨거운 열이 나오는 데인데요. 여기에다 방화 댐퍼를 설치해 버리면 어때요? 막혀버리죠. 다 배기가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골뚝 빠져나가는데 열기가 쭉 빠져나가는데 뜨겁다 해서 여기가 중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해 놓으면 어때요? 착 닫혀버리잖아요. 배기가스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일반적으로 방화 댐퍼가 작동되는 그런 퓨즈 온도는 일반적인 온도는 약 75도에서 퓨즈들이 녹아요. 대체로. 그러면은 배기가스가 배출이 안 되겠죠. 배출이 안 되면 배기가스가 다 어디로 스며들어? 실내로 스며들겠죠. 그럼 강원도 펜션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일산탄소 질식돼서 죽겠죠. 그래서 4번이 복잡한 뭐 메탈 이런 걸 외우는 것보다도 상식적으로 배기구 굴뚝 나가는데 왜 여기다가 대포를 설치해서 강제로 어때요? 막아버리게끔 이런 장치가 있으면 안 되겠다. 222번
도시가스 사용 시설 중 자연 배기식 반밀폐식 보일러에서 배기톱의 억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를 몇 cm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90cm였는데요. 지금은 100cm 이상 지붕면으로부터 이게 이제 지붕 같은 데 이렇게 처마가 돼 있으면은 처마 끝부분으로부터 100cm 이상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자연 배기식. 그리고 자연 배기식이 이제 이런 거예요. 지붕에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 보일러실이 있다면은 자연 배기할 때 이렇게 굴곡진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끝에가 이제 뭐가 있어요? 빗물도 방지도 하고 이렇게 톱이 있어요. 탑 부분이에요. 탑 부분. 예? 이 탑을 요 부분을 배기가 되는 톱이라고 해요. TOP.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탑 그런데 배기톱이니까 잘못 보면 이것이 톱. 나무 쓰는 톱. 배기톱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옥상 돌출부 또는 지붕면 돌출부로부터 얼마 이상 돌출이 된다? 수직거리로 100cm, 1m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핀개소, 자연배기 때문에 부핀개소가 4개 이하. 그 다음에 배기통의 가로 길이는 5m 이하. 입상 높이는 전체적으로는 10m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옆으로 가는 것은 옆의 길이는 수평으로 가는 것은 얼마? 5m 이하. 굴곡수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많이 나와요. 오그라진 개수는 몇 개 이하? 4개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도시가스는 4개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 관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에너지 관리에서 일반 보일러, 기름 유기용 보일러예요. 그것은 3개소 이하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가스 보일러에서는 4개소 이하, 이렇게 자연배기가 4개소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2번은 100cm 라원이 답이고요. 친절하게 제가 설명해서 가다만을 90cm로 해놨다가 오류라고 제가 법안까지 규정까지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100cm로 정정을 해보는 문제다. 네? 223번 똑같은 문제 100cm가 수직으로 돌출되어 있어야 되고요. 224번 반밀폐식 보일러의 배기 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1번 배기통의 끝부분 이게 배기톱이에요. 외로 그렇죠. 지붕 바깥으로 뽑아낸다. 배기통 굴곡수는 5개 이하로 한다. 틀렸죠? 4개 이하로 한다. 4개 이하 4개수 이하. 배기통 가로 길이는 5m 이하. 배기통의 입상 높이 수직 높이는 원칙적으로 1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25번 다음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 중 자연 배기식 보일러의 배기통 설치 방법을 옳지않게 1번 배기통의 굴곡수는 6개 이하랍니다. 4개수 이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기준이 많은데 배기통이 몇 번 구부러져야 되느냐 이것이 중점 주안이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26번 다음 중 통합대와 관계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의 가스보일러. 이 통합대라는 것은 외부에서 바람이 불면 역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류하는 지역을 피해야 돼요. 이게 과연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 불면 이렇게 지붕으로 쏴고 돌아서 이렇게 소용돌이 바람이 생기죠. 이런 것을 피해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 어디? 배기톱 부분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소용돌이 바람에 와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통합대라고 해요. 이런 데는 다 대기압이 똑같은데 이런 데는 어때요? 압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피해서 충분한 높이가 돼야 돼요. 통합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고 전혀 상관이 없이 아무데나 축축 뽑아내면 배기통을 뽑아내면 설치할 수 있는 게 뭐냐? 팬이 달려있는 거죠. 강제 득배기 방식. 그래서 강제 배기 단독 배기통 방식. FE 방식, 강제 배기식,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동 배기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단독으로 자기 하나만 이렇게 굴뚝을 뽑아내는 경우인데 그 배기통 자체가 팬이 달려있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강제 배기 방식으로 뽑아내는 그 다음에 자기 보일러 하나만 바로 어때요? 실외에 바깥의 공기로 그냥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단독 배기통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런 설입니다. 227번 도시가스 보일러 중 전용 보일러실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 전용 보일러실 어쨌든 간에 실내에서 공기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 중에 산소가 점점 줄어드니까 질식 우려가 있죠. 그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안 되고요. 1번 밀폐식 보일러 실내 공기 사용하지 않죠. 2번 옷 외에 그리고 집 바깥에 설치하는 보일러가 그건 상관없죠. 4번 전용 급기통을 부착시킨 구조로 공사업계가 강제 배기식. 강제 배기식인데다가 급기도 뭐예요? 실내가 아니고 뭐예요? 전용 급기통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빨아들인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건 관계없는데 3번 반밀폐형 자연배기식은 반밀폐형 자연배기식 그러면 어때요? 벌써 실내에서 공기를 취해서 배기가스만 바깥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빼내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거주하는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실내, 거실이나 이런 데가 산소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뭐예요? 반드시 전용 보일러실에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이해됐나요? 근데 반밀폐형이라고 해도 혹시 전용 보일러실에 이렇게 이제 봐주면 보면 급기통을 별도로 이렇게 반드시 하면 더 연소가 잘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용 보일러실에 급기통이나 급기구가 별도로 이렇게 있다면 어때요? 훨씬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228번 연소기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1번 가스 온수기나 보일러는 목욕탕에 설치할 수가 있다. 무조건 틀렸죠. 네. 설치 금지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개방형 가스 온수기는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스 온수기나 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목욕탕 이런 데는 절대 설치 금지입니다. 가스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면 시공자가 설치업자입니다. 설치 시공 확인서를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사인으로 시공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요. 설치 시공 확인서를 작성해서 5년 동안 보존하고 그 사무는 가스 보일러 사용자한테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동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교육을 실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229번 연소기 설치 방법으로 틀린 거. 1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은 가스 온수기 설치하지 않는다. 2번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배기통을 설치한다. 밀폐형이라고 하는 것은 급기구가 아니고 급기통이어야 돼요. 구멍만 뚫어져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직접 연소기로 보일러로 바깥의 외부 공기가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급기구라고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급기통, 배기통 이해해야 돼요. 이것처럼 급기통, 배기통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이제 밀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 공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급기구는 구멍만 뚫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하면 밑에 이렇게 보일러실 밑에 구멍만 뚫어져 있어. 이런 장치가 없어. 빨아들이는 게 없어. 그러면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만약 부족하면 어때요? 실내에 있던 공기도 같이 쓸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구멍만 뚫어진 것은 급기구라고 그러죠. 아예 통으로 해서 연수기에다 직접 연결된 것은 급기통이라고 그래요. 밀폐식은 급기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것도 어때요? 배기통이 돼야 돼요. 알았죠? 근데 거기에 팬이 달려있어 뭐예요? 빨아들이는 팬, 나가는 팬이 있으면 강제로 급기배기를 한다 해서 강제 급배기라고. 답은 2번이 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 230번 가스 사용 시설에서 연소기 각각에 대해서 휴지법을 설치해야지 원칙입니다. 원래 연소기에 보면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호스 말단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금속관에서 호스 넘어갈 때 꼭 휴지법이 달려있죠. 휴지법을 각 연소기마다 달아야 되는데 연소기 용량이 몇 킬로칼로리 per hour를 초과를 하면은 배관용 밸브, 즉 볼밸브 큰 걸로 대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스 소비량이 16,400kcal를 초과하거나 또는 가스 그 연소기기에 사용하는 압력이 3.3kPa를 초과하는 연소기일 때는 이럴 때는 배관용 밸브로 설치할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휴지법을 안 달고
볼별로 할 수가 있다. 볼별로가 더 확실하죠.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이 찢어지는 분기가 되는 곳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400 이거 숫자는 그냥 정해놓은 것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231번 가스의 연소 방식이 아닌 것. 이 가스 연소 방식은 연소기구가 1차 공기와 2차 공기를 어떻게 흡입하느냐에 따라서 전 1차 공기 시, 적화식, 세미분리식, 분재식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1차 공기, 2차 공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니 이게 연소가 되는데 그냥 공기 흐르면 될 텐데 가스레인지 보면은요 가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분출을 할 때 요 연소기구 하단에서 분출하는 그 유속 때문에 밑에서 딸려 들어가는 공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차 공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분출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바깥에서 불꽃하고 접촉하면서 연소를 돕는 공기가 2차 공기. 다 터나면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겠죠? 배기가스 나오는 건 알고요.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분사 시에 밑에 딸려가는 공기가 2차 공기. 그 다음에 바로 분사됐을 때 주변에 있는 공기가 2차 공기. 만약에 1차 공기가 다 100%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연료가 분사될 때 미리 공기가 다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혼합 상태가 돼요. 미리 혼합된 상태. 그러면 불꽃이 짧아집니다. 파랗게 짧아지고 파열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차 공기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분출된 것이 가스가 그걸 타니까 어때요? 불꽃이 길어지고 위에까지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요. 전체 1차 공기 요것만 가지고 미리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전 1차 공기 방식이라고 하얀이 짧아져. 그 다음에 전 1차 공기가 0% 2차 공기로만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라고 하냐 전 2차 이것을 불꽃이 붉은색이 나온다는 걸 적화식이라고 알았죠? 이해되셨나요? 이걸 적화식이라고. 그 다음에 분전식은 뭐냐 1차 반, 2차 반 이것이 분전식이에요. 세미분전식은 조금 1차 공기를 줄이고 많은 공기를 2차 공기로 이렇게 하는 거. 2차 공기만 살짝 하고 2차 공기를 많이 하는 거. 이것을 세미분전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232번인데요. 232번은 시험 문제 한 번 나왔던 거예요. 연소기를 연소 상태를 시험을 하는데 도시가스 사용하는 그 연소기가 얼마나 연소가 잘 될까? 이럴 때 그 시험해보는 가스가 있어요. 연소 상태를 시험하는. 그게 이제 샘플링이 4가지로 이렇게 시험가스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일본에서 세워놓은 일본 통산성 기준인 13A라고 하는 가스 그룹, 혼합된 가스 그룹을 사용을 했어요. 그럴 때는 13-1, 13-2, 13-3, 13-R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가스의 조성도 좀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시험 가스용 어떤 연소기가 연소가 얼마나 연소 상태가 잘 되는가를 시험을 해보기 위한 그 시험용 가스, 한번 태워보는 가스, 그 태워보는 가스 시험 가스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KS 기준으로 마련을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3자를 떼어버리고 1번 가스, 2번 가스, 3번 가스, R 가스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중에서 조성을 보면은 이런 건 아주 세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어디에서 이런 걸 찾아봐요? 다른 책에는 있지도 않아. 그래서 조성을 한 것 보면 2번에 해당되는 가스가 수소가 23%, 메탄 66, 프로판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연소성 폭발 범위가 넓은 게 수소죠. 수소가 섞여져 있는 2번 가스가 역화의 위험이 가장 어때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역화의 위험이. 연소 속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최대 연소 속도 지수, 연소 속도 지수라는 건 연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연소 속도가 빠르니까 분출하는 압력이 약하면 거꾸로 화염이 타고 들어와서 역화의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2번 가스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13A-1, 13A- 이렇게 일본 기준으로 써놨어요.
이 기준이 바뀐 뒤인데도 이 새로운 규정이 KS 규정으로 돼 있어서 11년 이전까지는 이런 일본 기준을 사용했는데 11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보유한 KS 기준을 사용해서 그 시험가스를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출제 문제가 11년도 이후에 나온 거예요. 2015년, 16년경에 나왔는데 15년경에 나왔는데 이 제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KS 기준이 이게 없다. 13자라고 넘버 붙은 게 없다. 이 문제 자체가 오류다. 보기가 1, 3, 4번이 오류다. 그랬는데 이걸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 본 후에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이의제기 기간이 있죠. 이 제기 기간이 넘었으므로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겼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 중에 그렇게 했죠. 공단의 공식 질의한 결과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가 되었고 문제 해설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이렇게 했는데 참고를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2번이 연도성이 가장 뛰어나고 속도가 빨라서 역할이 이미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33번 마지막 문제죠. 도시가스예요. 가스보일러 안전상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가동 중에는 연소 상태나 화염 상태 유무를 수시로 확인한다. 2번 가동 중지한 후에는 노내 연소실내에 잔류된 가스가 없도록 충분히 배출한다. 3번 수면계 수면은 어때요? 적절한가? 자주 확인한다. 이게 가정용 보일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용을 뜻합니다. 4번 점화 전에 연료가스를 연소실내에 충분히 공급해놓고 착화를 한다. 터지라는 소리죠. 이런 거.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먼저 프리퍼지 논의 환기에서 공기를 싹 한 다음에 에너지와를 공부한 사람 이건 아니죠. 몰상시간 공부라는 거예요. 가스부터 잔뜩 넣어놓고 점화를 한다. 터지는 거죠. 폭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쩌다 한 문제씩 나오는 이상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 답을 외우세요. 그냥 응용이 잘 안 돼요. 이제껏 고압가스하고 도시가스를 했는데 좋은 희망적인 이 정보가 있어. 여기에서 풀어본 문제들은 거의 응용을 어쩐다? 안 시킨다. 왜? 규정으로 구체적, 법령, 규칙, 고시 등으로 관련된 규정으로 명시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보기가 똑같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LPG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